네, 귀로 듣는 창업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정한 창업 컨설턴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카페 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예. 어떻게 보면 창업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그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카페 창업 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이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한 적이 없더라고요. 무인 카페는 한 적이 있는데 카페 창업을 소개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또 카페 창업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카페 창업 오늘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카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카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에 폐업하는 이유를 보겠고요. 네 번째는 카페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현황부터 살펴보죠. 현재 우리나라 카페 현황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카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빗나갔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이 오히려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12월 30일 발표한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2020년 동기 대비 16.6% 약 1만 1000점이 증가한 7만 7,543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문제는 3년을 버티는 카페가 8% 내외라는 점에서 폐업률 역시 엄청난 상황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숫자가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카페 창업 이게 사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렵다. 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퇴직을 시켰고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그중에서 커피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카페들이 코로나 상황에 손님을 유지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자 그동안 카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작은 카페들을 시작을 한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가 카페 프랜차이즈의 약진 때문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작은 평수의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초저가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초저가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다. 또 달리 또 해석을 하면은 그만큼 수익이 좀 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수익 구조는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카페가 좀 이렇게 매장이 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매장의 크기를 10평 내외로 좁게 만들어서 월세를 최소화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테이크아웃과 배달로 수익을 발생하고 주문을 대부분 키오스크로 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다시 카페 매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 비용이 상승을 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카페 현황을 정리하자면 코로나 상황에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폐업을 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인데 예.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창업하면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카페 창업 그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분석한 바는 첫 번째로 카페가 주는 감성적 이유가 큽니다. 카페는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편안함을 주면서 자신도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식업보다는 인식이 좋은 편이라 선택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요식업보다는 커피나 음료의 경우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죠. 완전히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만 하지만 없다고 해서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식당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안 팔린다면 그 재료들을 다 버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죠. 반면에 카페 같은 경우 재료들이 많지 않으며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따라서 다른 요식업에 비해 노동력이나 재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뭐 진입 장벽이 낮고 또 재고 소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카페 창업이 끊이지 않는 큰 이유겠습니다만
자, 반면에 또 폐업을 하는 이유. 마음 같지가 않았었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니까 앞에서 말한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하다 보니 결국 경쟁에 치여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단 좋은 몫의 자리를 잘 잡아도 옆에 비슷한 게 한 2개씩 생기는 거예요, 1년 안에. 아니면 큰 게, 나보다 2배만한 게 앞집에 생기거나.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게 수순이에요. 두 번째 폐업의 이유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창업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자신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커피를 만들 줄도 모르고 운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 번째, 폐업의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애초에 카페를 시작한 게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한 분들이 많은데 손님이 있던 없던 이건 쉬는 날도 없고 가게에 붙잡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쓸 여유는 없어서 안 되다 보니 지쳐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앞서 카페를 하는 이유, 이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폐업을 하는 이유와 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 좀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뭐 제가 여기서 카페를 어떻게 알아야 해도 다 소용없어요. 가장 먼저 내가 카페 창업에 적합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커피를 만드는 것과 커피를 파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카페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카페에 운영한다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게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약 카페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지역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카페는 인테리어 그리고 커피만만 좋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교육의 필요성은 일단 사기업 프랜차이즈나 운영하는 교육의 경우 무조건 창업을 전제로 갖다 배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해야 돼요. 그러나 지역이나 국가에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경우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컨설턴트 비용을 지역에서 내주니까 그렇고요. 또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같이 따서 준비하는 게 나중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지원을 교육을 받게 되면 세금, 노무, 청결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 창업 시 벌어지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준비되시고 나면 카페의 목을 배우시고 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만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뭐 하늘에 봐도 비전문가가 보더라 좋은 자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또 비쌉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또 저렴한 장소를 찾게 되면은 과연 이곳에 유동 인구가 있을 것인가, 찾아올 것인가 이런 뭐 항상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보러 다닌다.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요식업, 특히 카페의 경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자리일수록 비싸지만 그렇다고 초기에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자리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몫을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부동산 같은 곳을 다니면서 몫을 봐둬야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자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가장 또 기본적인 고민거리 또 화두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프랜차이즈 형을 할 것이냐, 개인 카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초기 시작에는 프랜차이즈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본사에서 지불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반면에 독립 창업의 경우 초기에 정말 힘듭니다. 시행착오가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자리를 잡고 나면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가 있어 좋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힘들더라도 독립 창업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로서는 자신만의 비교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지점이 들어오게 되면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초저가 커피 뭐 M커피를 했다 치잖아요. 그럼 주변에 C커피, E커피가 금방 생기거든요. 하지만 나만의 이름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옆집에 누가 들어와도 그거하고는 또 아주 색다른 게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싼 가격에 많은 커피를 제공하거나 특이한 커피를 만들어서 비교 우위를 가진 유일한 커피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커피는 기호식품 아니겠습니까? 예. 뭐 몇 끼니 뭐 정말 밥을 식사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호식품이거든요. 이게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창업의 규모,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처음 이 고민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한 매일 세 번째 원칙 있잖아요. 뭐 저기 시장이 있는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네. 세 번째 원칙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무리한 창업을 해서 빈민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창업을 해서 3년을 버틸 확률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내가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생각되기 전에 폐업을 할 준비까지 해놓고 창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말 같습니다. 창업하면서 폐업을 준비해요. 예.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둬야만 정말 또 후위를 도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